8. 당신이 지금 아파트 17층 높이의 대형 선박 갑판에 있고 배가 불타고 있다면 그냥 갑판 위에 있을 것인지 바다로 뛰어내릴 것인지 물으면서 시작하네. 지금 이 사회가 딱 이 모습이라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른 채 멍하니 있다가 그냥 망할 것인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바다로 뛰어들 것인지. 지금 로봇의 인간 대체 비율 세계 제1위인 나라, 우리나라라고 해. 세계 첨단을 달리는 것 같아 자랑스러운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에 나오는 트랙터 경작의 일부분이야. 주인공이 감옥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가족은 물론 온 마을 사람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 지주인 은행에서 대리인들을 보내어 앞으로는 기계로 농사를 지으면 되기 때문에 소작농이 필요 없으니 떠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실제로 트랙터 한 대로 소작농 100명의 일을 해낸다는 것. 한마디로 마을 사람들은 새롭게 발명된 기계 한 대 때문에 졸지의 실업자가 되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지. 지주의 입장, 소작농의 입장, 트랙터 기사의 입장이 있겠지? 당신은? 나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미 10년은 전부터 이런 문학 작품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의 윤리, 도덕적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수업을 해오고 있다는데, 싱귤레리티 대학교가 있어 2008년 실리콘밸리의 상위 1%가 구글과 나사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를 만드는 교육을 위해서 설립하고 첫 입학생으로 40명을 뽑겠다고 밝혔는데 13개국에서 1만 2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고 해. 우리는 10억의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싱귤레리티란 수학의 단어로 특이점을 말하는 것이야. 이 대학 설립자들이 말하는 특이점이란 인류의 모든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때를 말하며 그들은 2045년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야. 결국 이 대학은 이름 그대로 특이점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 하버드, 스탠퍼드, MIT, 예일 같은 대학들이 세계 최고일 수 있는 것은 세계 최고의 교수들이 세계 최고의 강의를 제공하기 때문인데, 이들은 2012년 강의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강의를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해. 그리고 2019년부터 의과대학 강의를 전면 폐지하고 다른 학과들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공식 발표했다는 것이야. 이유는 간단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강의라는 것이지. 인류 역사에서 기존 문명을 무너뜨릴 정도의 거대한 변화는 늘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곳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현대 자본의 본산 월스트리트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는 것이지. 이 변화의 현장 몇 가지를 소개할게. 인공지능 켄쇼 2014년에 골드만삭스에 입사했다고.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처리해야 하는 일을 고작 3시간 20분 만에 끝냈다. 덕분에 598명의 트레이더는 집으로 갔고 나머지 2명은
인공지능 업무의 보조원이 되었다는 것. 의료 현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간 의사를 뛰어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의사. 실수 없이 100% 위생적으로 약을 조제하는 인공지능 약사. 그리고 리글테크란 말이 있어. 로펌 같은 법률 회사에서 인공지능에게 법률 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해. 미국의 경우에 2011년부터 리글테크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1,400개가 넘는 법률 회사에서 인공지능에게 업무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야. 로스는 IBM이 만든 세계 최초 인공지능 변호사. 최근 영국 법률회사 렉스의 CEO인 빈스 베르겐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라고 해. 인간 변호사가 300건을 처리하는 동안 인공지능 변호사는 60만 건을 처리한다. 덕분에 우리 로펌은 인건비를 80%나 줄일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간 변호사를 뽑지 않고 있다.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인공지능 교사 프로젝트야. 호주의 세인트 피터스 여학교 유치원에서는 인공지능 교사 아이다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중국에서 200개가 넘는 유치원에서는 키코라는 인공지능 교사가 활약하고, 일본 2019년 4월부터 전국 5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영어교사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미국 캔자스주 위치토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인공지능 교사 메티아가 수학을 가르치고, 스칸디나비아의 인공지능 기업 노 아이솔레이션, 폴란드의 인공지능 기업 포톤 엔터테인먼트, 핀란드의 인공지능 교사 오보곤, 엘리아스 등등. 공무원은 2017년 일본 치바시에서 보육 관련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 공무원을 투입하는 실험을 했다. 결과는 인간 공무원 30명이 일주일 넘게 매달려야 하는 업무를 고작 몇 초 만에 끝냈다는 것. 우리나라는 어떨까? 2045년까지 민원 담당 공무원 70%, 현장 공무원 50%, 전문 직무 담당 공무원 50%를 인공지능 공무원으로 대체한다. 최근에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내용이야. 자, 전 세계적으로 이미 시작된 인공지능의 시대. 그냥 살던 대로 살 것이라고 불타는 가판 위에 머물 수 있을 수는 없잖아. 공상소설 같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것은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야. 곧 지혜라는 것이지. 공감 능력이란 철학에서 나온 용어로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고 이해할 줄 알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야.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에서 국제 적십자를 세워 세계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앙리 듀낭까지 공감 능력의 크기도 다르지. 창조적 상상력도 같아. 창조적 상상력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있던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능력이지. 일상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시작이라고 하네. 미네르바 스쿨이 있어. 2014년에 개교한 미네르바 스쿨은 교육 과정이 철저하게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를 기르는 데 맞춰져 있다는 것. 대학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분위기, 모든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해서 있다고. 이 대학은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으로 유명하다고 하네. 이 대학의 특징. 4년 동안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하게 하는데 이 여행으로 자신도 모르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들을 연결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이 문화 연결 능력은 인공지능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크게 길러준다는 것이야. 그리고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핀란드 등 세계 모든 나라의 인공지능 교육 과정에는 봉사가 있다는 것. 인류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섬기는 봉사.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교육의 핵심에서 봉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 자, 이제 문제는 나의 미래는 하는 것이잖아.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하는 미래 사회에서 99.99%의 인간이 프레카리아트가 된다고 해. 이 프레카리아트라는 뭔가 하면 특징이 꿈과 열정이 없는,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먹고 사는 문제로 평생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해.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 노숙인, 난민, 불법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지. 끔찍하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99% 이상이라는 거 알아야 되겠지? 자, 이제 본론이야. 제목처럼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나를 위한 8. 짧게 정리할게. 첫 번째, 디지털을 차단하라는 것이야. 종이 명함, 종이 보고서, 종이 수첩을 사용하고 무선 신호가 잡히지 않는 회의실을 운영하고 원격 근무 금지 등이야. 어떻게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지.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스마트폰으로 끝내는 일상으로 우리는 이미 전화번호를 외울 수 없고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야. 이 IT 기기를 던져두고 대신 독서와 사색을 하고 예술과 자연을 접하고 사람을 만나라는 것이야. 결론은 스마트폰 정도는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손에 붙들고 연신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둘째는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는데 몬테소리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자유, 몰입, 성취를 말하는데 저자의 이론과 성공자들의 이야기는 책에서 찾아보시길. 내가 아는 몬테소리 교육은 놀면서 배운다는 것이야. 거지 아이가 엄마 옆에서 손수건 한 장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놀더라는 것에서 출발했대잖아. 어린 아이들이 주변의 모든 사물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말고 창조적 사고력을 확장하라는 것이겠지. 세 번째야, 노잉을 버리고 비잉하고 두잉하라네. 이상해? 지식 쌓기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것, 기존 기술의 혁신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라는 것이야.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토론 문화.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100년 동안 추구해왔던 지식교육을 공감 능력과 창조력, 상상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바꾸었다고 예를 들어 말하면서 그들의 수업이
토론 수업이라고 해. 닮고 싶은 천재의 초상화를 벽에 걸어두고 그와 대화하는 것을 권하기도 하네. 네 번째, 생각의 전환, 디자인 싱킹이라고 해. 관찰하고 대화하고 체험해서 공감하고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고 제품으로 만들어 보면서 실험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지금까지는 기계처럼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아도 괜찮았다. 어떤 면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모범생이라고 칭찬을 받았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계처럼 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한다는 것이지.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외부의 목소리가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기를. 주변의 시간과 리듬이 아닌 당신 자신의 리듬에 맞춰서 생각하고 꿈꾸고 움직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5번째, 철학하라. 철학의 3가지 길이 있다고 해. 철학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문법학. 철학서에서 터득한 사고법을 도구로 삼아서 나의 논리를 만드는 논리학. 내 생각을 글로 쓰고 나누는 수사학. 새로운 생각을 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는 것이야. 특별히 인공지능의 바탕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과 수학이라고 하네. 6번째,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는 것. 의대 수업에서 문학작품 발췌문을 읽고 답을 하는 구술시험도 있고 미술 수업, 역사 수업까지 하는 것은 환자와 창의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라고 해. 철학과 문학의 융합이라고 보면 되니까 책 읽기는 필수지. 근데 그 책 읽기도 그냥 알아 하는 것은 노잉이라는 것. 그것을 내 생활에 접목시키는 것이 비잉이고 두잉이라는 것. 7번째,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는 것이야. 미네르바 스쿨의 이야기가 예로 제시되어 있어.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삶이 있고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통합하고 분석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여행자의 눈으로 여행하지 말고 현지인의 눈으로 보는 여행을 이야기해. 8번째, 나에서 너로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하네. 봉사를 말하는 것이야.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교육의 필수 과목인 봉사. 기부와 봉사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 인공지능이 절대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야. 자, 여기까지야. 내가 지금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지 눈에 보이는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고 두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야. 지금 현실에서 다가올 미래에도 멋진 인생을 꿈꾸기에 우리는 책도 읽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잖아. 책에 언급된 유명한 사람들의 글쓰기 제목이 몇 개 있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등이야.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생각나게 하네. 어쨌거나 오늘도 멋지게 미래에는
100배는 더 멋진 인생 살기를 기도해. 안녕.